뭐냐면 박정근 사건은 이거 트위터 한번 올리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국가보안법 될 수 있구나.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오남용이 그러니까 절대 종북 세력, 종북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종북 세력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이 시청 앞 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찬양 고무 동조죄잖아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고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사법 당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고 이 88년생 박정근을 석방하라 저는 진짜 목 놓아 울부짖고 싶습니다.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왕재산 사건도 기획 사건이라니까요. 한상대 검찰총장이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 이후에 터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왕재산 사건에 저의 지인들도 많이 있고요. 왕재산도 이름도 왕재산이 뭡니까 왕재산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간첩들 조작 사건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실체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수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남산 안기부 지하실, 뭐 내곡동 국정원 지하실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 발표를 하고 당사자는 구속이 되고 재판도 뭐 이 방청을 제한을 하고 이랬을 때는 수사 결과만 갖고 믿죠. 그거로 왕재산 사건도 적어도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이 저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인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의미한 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잖아요. 아까 뭐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획인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질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북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추종을 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북한을 따른다는 이야기.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보시기에는 저도 종북으로 보이시겠네요. 아니, 저 종북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궁금한데 왕재산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인터넷상에는 친북 뭐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저희 체제 위협이 됩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시민토론단 지금 그 부분을 네 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잠시 시민토론단 여러분이 그 부분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임수영 씨는 안보 불감증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 심각한 명예훼손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종북 세력 간첩 아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존치 않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아직도 데스크톱 써? 대다수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임수경 씨는 지금 안보 불감증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첩이 나 간첩이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순수한 아까 계속 말씀하시게 곱게 포장을 해서 순수한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순수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20대 청년이라고 얘기한 20대 청년,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분이 순수한지 말씀하시는데 안 한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간첩은 그런 분이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이고요.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예요. 그분이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구체적인 사실로 그분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간첩이 없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성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거를 해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뉴타운 간첩 파티 얘기 나왔는데요. 제가 그거 기획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간첩 아닙니다. 간첩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사람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걸 왜 두려워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북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하는 입장은 굉장히 명확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정도의 자신감도 없는 국가가 도대체 뭐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구속이 안 돼도 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지 전 이해가 전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박정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모순이나 어떤 아이러니나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북한의 트위터나 이런 것들 리트윗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 거였는데 그 정도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법으로 굳이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했고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럴까요? 제가 아까 이제 그 택시 운전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히나 최근처럼 어떤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확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위험성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자, 우리 주변에서 솔직히 살인이니 강도니 이런 거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법으로 금지해 놓는 거고 또 금지해 놓고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해가지고 처벌되기도 하거든요.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은 사실 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온시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조항들이 삭제가 됐고 또 헌재 결정에 의해 가지고 위헌으로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7조 정도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장 변호사님도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무죄될 거다. 그렇다면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법원에 가서 구속되고 한참 고생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제되는 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법이 있고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요, 문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그것은 법원이 객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올바른 판단 나온다. 이 얘기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전제하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네, 두 분이 지금 다 그 말씀에 이제 정리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은 이적 표현이나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올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겠냐 이런 것도 포함하신 건가요? 결국은 그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법으로서 그런 것을 규제할 수밖에 잠입 없습니다. 탈출이나 이런 문제들은 좀 별개의 문제고요. 사실 이적 동조가 제일 문제인데 예. 이적 동조는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어떤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소위 뭐 웹 2.0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 이적 동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낡은 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그 SNS 상의 어떤 소통 과정들을 방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그 강조하고 부분에 싶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적 표현도 그냥 스펙트럼을 갖다 나누자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내지는 뭐 그냥 그쪽 주장을 갖다가 찬양하고 그걸 갖다 퍼뜨리려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하는 경우랑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내지는 뭐 장난 반으로 하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좀 국가보안법이 나눠야지.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제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절대적인 박정근 것은 사건을 아니죠.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적용의 이제 문제죠. 국가보안법 폐지 과정 중에서도 특히 7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사적 공간들, 생활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아까 그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의 어떤 사법 처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개정 논란은 계속 있었고요. 또 존폐 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네 분의 전문 패널 여러분께서는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나는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재 2012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리를 좀 하시죠. 조영기님. 예, 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국가 그 보안법은 불가피한 존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까지는 이 법은 유지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한 국가의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정신력과 경제력 그리고 사회 협조력인데 특히 이 국가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 남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주로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국가 또는 국민의 이 정신력을 일치시키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국가보안법의 이 존치는 그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평화롭게 얘기할 아주 절대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국가 안보도 그 기본적인 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어떤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뭐 남북 간의 대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실질적 국가안보에 그 영향을 미친 예를 들어 내란죄라든지 간첩죄는 다 형법에 그 존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치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남남 갈등이나 남북 관계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어떤 특히나 이제 이번 박정희 씨 사건의 경우 어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사법재단이 그 재단할 수 있느냐 더불어 종북 세력 실체 불분명합니다. 종북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일종의 좀 협박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밟히고 이 사람이 이후에 미래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어떤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히 피력한 것 같고요. 다만 보완은 계속돼야 되고 특히 이걸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 생명권조차도 사용으로서 이제 제한되는 판인데 표현의 자유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표현보다 특별히 더 강력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법익과의 어떤 충돌, 균형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민주주의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오랜 어떤 체제 경쟁 속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이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상의 어떤 소통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 부분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더 튼튼한 국가안보 그리고 더 튼튼한 통일의 길 이것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시민토론단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토론평가단 여러분께서는 토론이 끝난 지금 어떤 생각이실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는 붓고 아픈 목에 10분 합니다만 토론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토론평가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평가단 여러분은 일단 토론을 지켜보신 후에 처음 생각과 현재 생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까 시작할 때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22로 더 많았었는데 토론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25대 15로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네요. 토론평가단의 의견은 전체 20대 토론평가단의 의견이었고 시민 여러분의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토론 시작 전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박정근 씨 구속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정 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51.5%였고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2.9%,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3.5%로 나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논쟁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